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경력의 영국 교통 전문가가 한국 도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길바닥에 색깔 크레용을 칠한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하지만 그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색깔 선 하나가 교통사고를 무려 40%나 줄여버린 거였어요. 길을 잃던 외국인 운전자들이 마법처럼 목적지를 찾게 됐고, 복잡한 교차로가 놀이터처럼 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유치하다고 무시받던 한국의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죠.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조용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부엌 테이블에서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던 한국 아이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스토리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제임스 캐럴이에요. 그리고 저는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도시 안에서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차트와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매일 아침마다 제 책상에 앉아서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는 하루에 차가 몇 대나 다니는지, 빨간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어떻게 하면 교통이 더 빨리 흘러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이요. 런던의 모든 길모퉁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길이 언제 막히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어떤 교차로는 왜 잘 돌아가고 어떤 교차로는 왜 막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회색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템스강이 보이고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들과 버스들이 깔끔한 줄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말이 되는 규칙을 따라가고 있었죠. 신호등이 사람들에게 언제 멈추고 언제 가라고 알려주고 있었고요. 도로 표지판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죠. 사무실 벽에는 런던 교통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과학적으로 보였어요. 화살표와 숫자들이 우리 도시가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그림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런던이 세계 최고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는 비밀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나라들은 영국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시아의 도로들이 지저분하고 위험하다고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교통 시스템은 낡고 고장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희 같은 서구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베껴왔겠지만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아시아 운전자들은 규칙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공간은 부족할 거라고요. 어떻게 런던에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교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상사인 핸더슨 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항상 그러시듯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핸더슨 부장님이 그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초대장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새로운 교통 아이디어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하는 교통 컨퍼런스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교통을 연구해왔어요. 최고의 방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책들도 다 읽었고요. 저희보다 교통 문제가 더 심한 사람들한테서 뭘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핸더슨 부장님은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교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상사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에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통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목은 서구 교통관리가 최고인 이유였어요. 영국 같은 나라들이 왜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좋은 도로와 더 똑똑한 교통,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글을 이미 3페이지나 써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아마 잘 안 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지루한 발표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왜 우리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보고서를 마저 써야겠죠. 컴퓨터로 서울을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보니 높은 건물들과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도로들이 복잡해 보였어요. 선들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거든요. 어떤 선들은 색깔이 달랐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마치 누군가가 길 위에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도로의 색깔 선이라고요? 바보 같은 일 같았어요. 마치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것 같았거든요. 색깔 칠한 게 어떻게 교통을 더 잘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됐어요. 깨끗한 셔츠들과 제일 좋은 정장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가방에 넣었고 제 모든 연구 자료들도 함께 챙겼어요. 이 한국 교통 전문가들에게 진짜 교통관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도로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교통 전문가 제임스 캐럴이에요. 도로와 자동차와 신호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여행은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정중하게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중요한 제 일을 계속하면 되니까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회색빛 목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처음으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제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고요. 도로들이 은색 리본처럼 사방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낡고 망가진 도로와 엉망인 교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새롭고 정리되어 보였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한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런던에서처럼 질서정연한 줄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매듭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대화를 많이 나눌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는 한국어를 하시고 저는 영어만 할 줄 아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고 멋있었습니다. 인도도 깨끗했고요.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도로가 저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들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는데 많은 선들이 서로 다른 색깔이었거든요. 파란 선은 왼쪽으로 휘어지고 있었고 빨간 선은 쭉 직진하고 있었어요. 노란 선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크레용을 가지고 길 위에 마구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아 보였거든요. 색깔선이 어떻게 누군가를 더 잘 운전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런던에서는 차선을 표시하는 제대로 된 하얀 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판도 있었고요. 교통을 관리하는데 무지개 색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센터에 가려고 작은 흰색 차를 빌렸어요. 렌터카 직원이 색깔 선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손을 흔들며 넘어갔습니다. GPS 기기도 있었고요. 30년 동안 운전해왔거든요. 길 위에 칠해진 선의 도움은 필요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GPS 화면이 켜지면서 컨퍼런스 센터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충분히 간단해 보였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간 다음에 작은 길로 들어서면 되는 거였어요. 쉬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차선의 교통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바위 주변을 흐르는 강물처럼 차선을 바꾸며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 선들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칠해져 있었어요. GPS가 영어로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교통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느 차선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지도에는 2km 후에 나가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느 차선이 그곳으로 데려다 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두꺼운 분홍색 선이 제 앞 도로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들 무리를 향해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있었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분홍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선이 저를 부드럽게 커브를 돌아서 다른 차선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다른 차들도 같은 분홍선을 따라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물고기 떼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도 복잡한 표지판을 읽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분홍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고 있었거든요. GPS에서 기분 좋은 삐 소리가 났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색깔 선을 따라갈 계획은 없었거든요. 제 손이 거의 저절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분홍선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운전은 규칙을 따르고 표지판을 읽고 머리를 써서 똑똑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몇 분 후에 GPS가 고속도로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출구 표지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찾기도 전에 도로에 칠해진 두꺼운 파란 선을 봤어요. 파란 선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진입로를 향해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별 생각 없이 그 파란 선을 따라갔어요. 파란 선이 정확히 제 출구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확히 가야 할 곳이었거든요. 컨퍼런스 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색깔 선들이 효과가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야 할 교통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안내해주고 있었거든요. 길을 잃고 걱정하는 대신에 차분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 선들이 모든 걸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색깔선은 그냥 길 위에 칠해진 페인트일 뿐이었거든요.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정교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그릴 법한 것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여있는 제 서류 가방을 바라봤어요. 안에는 제가 쓰고 있던 보고서가 들어있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서구 교통 시스템이 아시아 교통 시스템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보고서 말이에요. 색깔선은 바보 같고 유치하다고 말하는 보고서였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는 정말 거대했어요. 유리벽이 천장까지 쭉 올라가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폴더와 명찰을 들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러 언어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중요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메인 발표장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방이 영화관보다도 컸어요. 큰 무대를 향해 빨간 의자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슬라이드와 사진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앉아서 전 세계에서 온 다른 교통 전문가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짧은 금발머리에 밝은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올리비아 호프만, 토론토, 캐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서류가 가득 든 두꺼운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명찰을 보고 있는 걸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 명찰을 가리켰어요. 발표가 시작되길 기다리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15년 동안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다고 말했어요. 저처럼 똑똑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둘 다 이 한국 교통 전문가들이 뭘 말할지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조금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건 한국에서 저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왔거든요. 여기서 대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한 남성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검은 머리에 백발이 섞여 있었어요. 소박한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종이나 메모 같은 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 얼굴 전체가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환해졌어요. 뒤쪽 스크린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훈, 한국도로공사 부장. 박지훈 부장님이 또렷하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이나 복잡한 이론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밤에, 비 오는 날, 아주 피곤할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출구를 놓치고 길을 잃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혼란스럽고 걱정됐던 때를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어제 공항에서 오던 길이 생각났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도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교통이 빠르고 복잡했어요. 그 색깔 선들이 없었다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낼 뻔했을 거예요. 박 부장님이 버튼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고속도로 교차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스파게티 한 접시 같아 보였어요. 사방으로 도로가 뻗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들이 사방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했어요. 같은 교차로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도로에 두꺼운 색깔 선들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분홍선은 왼쪽으로 휘어지고 있었어요. 파란 선은 직진하고 있었고요. 노란 선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초록선은 다른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웠던 교차로가 정리되고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박 부장님이 숫자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색깔 선을 칠하기 전에 안산 교차로에서는 매달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색깔 선을 추가한 후에는 사고가 31%나 줄어들었어요. 부산의 다른 교차로에서는 사고가 42%나 감소했습니다.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건 작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올리비아가 손을 들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 연구자들이 실수를 했거나 색깔 선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데이터를 바꾼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스크린에 독일과 네덜란드 연구팀의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나라들이었고 신뢰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유럽 연구자들이 한국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연구했다고 했어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색깔 선이 놀랍도록 잘 작동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선이 천천히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서구 교통 시스템이 최고라는 제 자신감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박지훈 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테이블 근처에 서서 작은 무리의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걸 보더니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인사했습니다. 색깔선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박 부장님의 눈이 반짝이며 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딸이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저녁에 부엌 테이블에서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다른 것들에 서로 다른 색깔 크레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곳은 파란색, 위험한 곳은 빨간색, 공원은 초록색, 가게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었대요. 박 부장님이 딸이 색칠하는 걸 지켜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이도 서로 다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색깔은 말이나 복잡한 표지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보편적이고 즉각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님은 딸의 단순한 지혜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도로도 운전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 수 있다면 어떨까? 색깔이 사람들을 복잡한 교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점점 더 놀라며 박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 싱크탱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부엌 테이블에서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다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교통관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최고의 아이디어가 항상 가장 복잡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훌륭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서울의 색깔 선 시스템을 모든 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도 했고 지도도 공부했어요. 심지어 낮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을 따라가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똑똑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요일 밤 거의 11시였어요. 다른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전에 본 적이 없는 동네였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 나라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바비큐를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피곤하고 배부른 채로 완전히 낯선 서울 지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거리는 더 어두웠습니다. 시내 중심가보다 가로등이 적었거든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길에는 차도 많지 않았어요. GPS 기기가 대시보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친근한 여성 목소리가 30분 동안 저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고 저기서 직진하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술이 저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 교차로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교차로였습니다. 6차선 도로가 갑자기 12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도로는 다른 도로 위로 휘어 올라가고 있었고요. 어떤 도로는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팔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문어 같았어요. 바로 이 도로 미로에 들어서는 순간 GPS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기기에서 슬픈 삐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파란 빛이 사라지면서 저를 어둠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GPS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아주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외국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도로 교차로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도로 표지판도 읽을 수 없었고요. 어느 차선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어느 차선이 엉뚱한 곳으로 보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사방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하얀 칼처럼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교차로를 1000번도 넘게 지나간 것처럼 부드럽고 자신 있게 차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고 무서웠어요. 핸들을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차 안은 시원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뒤에서 더 많은 차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차선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결정을 도와줄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제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GPS가 고장나도 도로 표지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동네 이름들도 알고 있었고요. 길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한국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아름다운 예술품 같아 보였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 숨이 멈출 만한 걸 봤어요. 그곳에 제 앞 어두운 아스팔트 위에 두꺼운 노란 선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제 헤드라이트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길 위에 놓인 황금 리본 같았습니다. 노란 선이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메인 고속도로로 보이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노란 선을 따라갔습니다. 제 차가 칠해진 줄에 안내받아서 부드럽게 오른쪽 차선으로 움직였어요. 제 주변에서 다른 차들도 각자의 색깔 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이어지는 파란 선을 봤어요. 공항 쪽으로 향하는 차들의 줄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초록선은 쭉 직진하면서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을 데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노란 선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노란 선이 저를 길고 완만한 커브를 돌아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출구와 입구를 지나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질 때도 올바른 차선에 있게 해주었어요. 5분 동안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도로 공학의 결과물을 그 노란 선을 따라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시내 중심가로 돌아가는 익숙한 고속도로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노란 선이 저를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서 떨리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차 안에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 기술도 없이, 읽을 수 있는 표지판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교차로 중 하나를 헤쳐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땅바닥에 칠해진 선을 따라가면서 해낸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치하고 바보 같다고 부르는 칠해진 선을요. 외국 도시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뻔한 저를 구해준 칠해진 선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제가 쓰고 있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제목이 여전히 서구 교통관리가 최고인 이유라고 되어 있었어요. 천몇 단락을 읽어봤는데 색깔선이 단순하다고, 현대 교통 시스템에는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고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휴게소에 앉아서 제 모험 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상황에서 깨달았습니다. 정교함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가장 우아한 해결책이 가장 간단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의 모든 텍스트를 선택하고 지우기 키를 눌렀습니다. 모든 글자가 사라지면서 하얀 빈 페이지만 남겨놓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뭘 써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게 새롭고 흥미진진한 뭔가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대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의하는 대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용을 가진 아이가 20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창한 금요일 아침, 비행기가 서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발밑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져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어요. 색깔 전선들이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그 색깔 전선들이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색깔 선들이었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노트북을 열고 화면의 빈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새로운 보고서를 쓰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런던의 동료들에게 교통관리에 대해 저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한국에서 배우다 간단한 해결책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가였어요. 박지훈 부장님과 크레용을 가진 그의 딸에 대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노란선에게 구조받은 이야기도 썼어요. 바보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웠던 기분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숫자에 대해 썼어요. 실제 도로에서 나온 진짜 데이터였거든요. 색깔선이 사고를 3040% 줄였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반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런던은 서울의 다채로운 에너지와 비교해서 회색빛이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도로들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차선을 표시하는 깨끗한 하얀 선들이 있었고요. 모든 게 적절하고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의 정교한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는 대신에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을 쥐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핸더슨 부장님이 전체 교통관리팀에게 제 발견을 발표할 회의를 잡아놨거든요. 20명의 사람들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제가 서울에서 뭘 배웠는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사진과 차트, 그래프가 들어간 발표를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긴장되고 있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제가 할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화는 무서운 거예요.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변화는 더욱 그렇죠.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과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뒷줄에 있는 몇몇 나이 든 엔지니어들은 벌써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서울 고속도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어요. 색깔 선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뒷줄에서 누군가가 킬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유치원 미술 시간에 대해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통계를 보여줬어요. 색깔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GPS가 고장나고 노란선이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안내해준 이야기도 했어요. 간단하다고 해서 바보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원래 쓰려고 했던 보고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서구 방식보다 열등하다고 무시했을 보고서 말이에요. 제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제 추정을 거짓으로 증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방에 있던 몇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있어 보였고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비용과 실행에 대해 좋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조용히 있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발표 마지막에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런던의 어려운 도로 구간 하나에 색깔 선을 칠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였어요. 선들이 효과가 있으면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고 실패하면 페인트만 조금 손해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핸더슨 부장님이 모든 토론과 논쟁을 들어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드로 공항 진입로에서 색깔선을 테스트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이 지역에는 터미널에 도달하려다가 자주 길을 잃는 혼란스러운 외국인 운전자들이 많았거든요. 색깔 안내선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시범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어요. 6개월 동안 페인트공들과 교통 엔지니어들과 함께 색깔선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선은 2터미널로 이어지게 했어요. 파란선은 운전자들을 5터미널로 안내하게 했고요. 초록선은 M25 고속도로 쪽으로 교통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잘 작동했던 것과 같은 밝고 명확한 색깔들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선을 칠하는 날은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큰 붓을 든 작업자들이 회색 아스팔트를 색깔 줄기로 덮어가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들이 런던의 무지개 도로를 사진 찍으려고 사진기자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기사는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기사들은 아시아에서 아이디어를 베낀다고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농담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페인트 칠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나자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히드로 근처 사고가 28% 줄어들었어요. 길을 잃은 운전자들에 대한 공항 불만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들도 색깔선이 자신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어요. 서울의 박지훈 부장님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성공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제 1살 더 먹은 딸이 자신의 크레용 아이디어가 런던까지 전해진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썼습니다. 그 이메일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웃음이 나고 있었어요. 오늘 18개월이 지난 지금 런던에는 12개 주요 도로의 색깔 안내선이 있습니다. 다른 영국 도시들도 자체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교통 엔지니어들이 저희 시스템을 연구하려고 방문했습니다. 학생에서 선생님이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도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익숙한 방법이 항상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의는 덜하고 경청을 더합니다.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행이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더 겸손한 사고방식을 향해 여행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제 런던 거리를 표시하고 있는 색깔선들을 따라갑니다. 그 선들이 지혜는 어디서나 올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심지어 서울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크레용 상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서도 말이에요. 가장 정교한 해결책은 종종 가장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은 때로는 저희가 가장 배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